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던 뉴스가 있었죠. ISA, 연금저축, IRP와 같은 절세 계좌에서 누렸던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혜택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중 과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과 분노를 느끼셨을 텐데요. 기존의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와 절세 계좌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던 분들께는 정말 치명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이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고 이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금투세와 함께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다가 금투세는 폐지되고 해당 건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간접 투자 회사 등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읽기만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시죠? 똑제가 바로 뒤에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를 운용하는 국내 A 운용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A 운용사는 배당금 100만 원을 수령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작년까지의 방식은 어땠냐면 이 A 운용사에서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할 거니까 미국 기업에서는 A 운용사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 운용사는 미국 정부에다가 배당소득세 15%인 1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 운용사의 세후 배당금은 85만 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운용사에 배당소득세 15만 원을 선환급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A 운용사의 배당 수익은 다시 100만 원이 되겠죠. 처음에 15만 원을 미국 정부에 냈었지만 국세청에서 다시 15만 원을 돌려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배당 수익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A 운용사는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펀드 분배금을 공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ETF도 펀드의 일종이죠. 이렇게 분배금 100만 원을 공시한 다음에 어떤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서 수령한 세후 배당금이 달랐었는데요.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세후 배당금 84만 6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절세 계좌의 경우 연금을 개시하거나 ISA 계좌 만기 해지 전까지 이 과세가 이연되죠. 그래서 배당금 100만 원을 그대로 세전 배당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면서 복리 효과를 아주 크게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1월 1일부터 어떻게 됐냐면 국세청에서 미국에서 떼인 세금을 환급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국세청에서 선 환급해준 부분이 없어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A 운용사의 배당 수익도 85만 원이 되고,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85만 원을 기준으로 펀드 분배금 공시를 하게 됩니다. 즉 중간에 이 과정만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일반 계좌 기준으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세후 분배금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절세 계좌죠. 이렇게 개편안이 적용된 이후로 배당소득세가 차감된 85만 원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 연금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에 투자했다면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즉시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세후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당소득세를 낼 세금으로 배당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손익통산 혜택이 축소됩니다. 기존의 연금계좌도 그렇고 ISA 계좌도 그렇고 배당소득과 투자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이 100만 원이고 투자 손실이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손익통산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이 5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배당소득이 들어올 때부터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통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떼고 입금을 받는데요.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추가로 연금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국내 상장된 해외 배당 ETF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령받는 배당금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되겠죠. 미국 배당주 직접 투자 대비해서 크게 혜택이 없다면 돈이 장기간 묶이는 절세계좌에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준비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우선 사전에 공지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세법 개정은 2021년에 결정되었지만 이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국내 상장 미국 배당 ETF나 미국 커버드콜 ETF 등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절세계좌에서 이러한 상품들을 모아가고 있죠. 유명한 미배당 시리즈만 해도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나 되는데요. 사전에 조금 쉽게 투자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전달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중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지난달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현재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세까지 이중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용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또 한번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뒤늦게 이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만 제도가 복잡하여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라고 알려졌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속보로 이런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여기서 발생한 배당 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이후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와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지금까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못한 건지 아니면 생각조차 안 했던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세법을 개정할 때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고요. 당장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손실을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존의 2단계로 선 환급하고 후 원천 징수했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했는데요. 개정 이유가 절차 간소화라면서 추후에 연금소득세를 환급하고 제도가 더 복잡해지고 거기다 증권사는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해야 할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혼란에 빠질 텐데 과연 이 개정이 득이 되는 게 맞는지 실이 더 많은 개정안이 아닌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쉽게 노후 준비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간단하고 쉽게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갈수록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하고 당장의 문제를 덮는 데만 급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절세계좌와 관계없이 모든 펀드에 새로운 과세 방법이 적용된다.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 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됐었고 이를 통해 보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게 과도한 혜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안이 개편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도 정말 의문인 게 지금까지 이 부분 몰랐던 거 아니고
언제는 노후 준비하라면서 계속 부추겼죠. 그래서 국민 스스로가 조금 노후 준비를 해보겠다는데 이 혜택 좀 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이 겪는 충격은 단순히 이런 세금 문제를 넘어서 정부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또 언제 어떻게 불리하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거 뭐 불안해서 내 소중한 돈을 몇십 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더 좋아지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맞는 건지 노후 준비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건데요. 오늘은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최근에 해외 주식형 TR ETF 폐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국내 주식형 TR은 또 유지를 해줬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외 투자는 막고 국내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국내 주식을 밸류업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사람들이 과연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커뮤니티 댓글을 보니까 세금 더 내더라도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하지 원금을 가져가는 국내 주식에 누가 투자하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발심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대안을 찾아야겠죠. 앞으로 이런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혜택이 없다면 미국 배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배당 소득세를 각각 뗀다면 바로 수령받을 수 있는 직접 투자도 대안이 되고요. 그리고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보다 성장 중심의 투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기존대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해외 배당 ETF보다 배당금은 다소 적게 지급을 하지만 매매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고배당 주식 및 커버드콜 상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대체자산 투자도 있겠죠. 어찌됐든 투자 전략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도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정확하게 결정된 사안이 없더라고요. 기획재정부와 통화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빠르게 추가 개편 방안이 나와서 이중과세로 인해 손실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또 관련하여 전략을 잘 짜서 제가 똑제 전자책 누부공 강의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사안이 없기 때문에 공식 자료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